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PEG ratio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갑자기 용어부터 말씀드리니까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PER에 대해서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좀 빠지실 수 있는 함정에 대한 정리를 드렸어요. 요지는 그런 거였죠. PER이 높다고 해서 고평가가 아닐 수 있고 PER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저평가라는 보장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시장 평균 PER이 최근에는 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충 한 10배 정도? 10배에서 12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굉장히 고성장하는 섹터에 있는 기업을 보고 있는데 퍼가 너무 높아요, 강사님. 근데 내가 이 기업 분명히 관심 갖고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가치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역시 재무학 교수님들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릴 PEG ratio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요. PEG ratio는요. 영어로는요. Price Earnings to Growth Rati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는 이거예요. PER을요. 이익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얘는요. 기준을 그냥 1로 보세요. 이거 되게 쉬워요. 물론 산업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대충 그냥 1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기업이 PER이 높아도요. 이익 성장률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면 그 기업은 퍼가 높아도 된다라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그만큼 주주들의 기대를 높게 받고 비전이 있는 기업이니까 퍼가 높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지금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1을 기준으로 보신다는 말씀이 기업의 이익이 1년에 20%씩 성장한다. 그러면 퍼 20배 줘도 된다는 얘기고요. 30%씩 성장한다. 한 30배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고성장하는 기업들의 예시, 고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받는 기업들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굉장히 몇 년째 퍼가 높은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매출 한번 보실까요? 2018년에 매출이 5,500억이었던 기업이 매년 늘어나면서 22년도 3조 냈고요. 23년도 예측치가 3조 6천억, 24년도 4조 2천억, 25년도 거의 5조 가까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순이익도요. 2018년도 2,200억에서 출발해서 이미 2022년도에 8천억을 찍었고요. 23년도 8,100억, 그 다음에 9,800억, 1조 2천억 이런 식으로 순이익이 빡빡빡빡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22년도에서 23년도, 23에서 24년도, 24에서 25년도의 각각의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한 이익의 성장률을 보면요. 물론 23년도는 조금 어려우니까 한 22%밖에 성장을 안 하지만 거기서 24년도에 한 21% 성장, 24에서 25년도에 22% 성장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뒤에까지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잘 몰라도 대충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0% 정도씩은 앞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PEG 레이시오로 보면은 66 나누기 20 정도니까 한 3배에서 3.3배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비싸기는 하네요. 참고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의도니까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삼성전자가 퍼가 66배라고 하는 게 PEG 레이시오라는 이론에 따르면 그게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성장률이 그래도 1년에 한 60% 정도는 내줘야 설명될 수 있는 주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이론에서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이 있으실 때 아니야 애널리스트는 틀렸어. 이쪽 얘네가 이제 바이오 CDMO 시장 쪽에 있는데 바이오 CDMO 시장 쪽도 굉장히 좋고 최근에 얘네가 이제 생산량 캐파 기준으로 1위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위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줘서 이익이 7, 80%씩도 성장할 수 있다. 당분간 한 3, 4년 동안은 라고 한다면 PER 66배는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드렸던 것처럼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처럼 한 20% 정도의 성장이다 라고 하면은 그 성장 자체는 굉장히 높은 성장이지만 퍼 66배를 설명해줄 정도의 PEG 비율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바로 다음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이버라는 기업이고요. 이 친구도 지금 22년도부터 보면 22년도 실제 당기순이익이 한 6,700억 그 다음에 23년도 예상치가 1조, 그 다음에 1조 3천억, 1조 5천억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익 성장률이 연마다 53%, 34%, 13% 이렇게 지금 떨어진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럼 대충 평균 정도 내보면 한 30%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요거 세계 평균을 내보면 그러면 연평균으로 30% 정도씩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의 현재 기준 퍼가 47배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23년도만 놓고 보면은 53% 성장하는 거니까 PER 47배 정도는 근데 봐줄 수가 있다. 하지만 24년도, 25년도로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50% 이상의 이익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네요.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니까 그러면은 2년 뒤, 3년 뒤를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조금은 비싼 가격대에 있다. 조금은 편안하지 않은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가라고 하는 게 목표 주가 혹은 적정 주가가 어떤 특정한 선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어떤 시기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기만 놓고 보면은 뭐 그저 그런 가격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시기를 넓혀서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50%대씩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퍼 47배는 그렇게 좋은 가격대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애널리스트의 매출 컨센서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이 기업의 실제 실적들이 이 컨센서스들이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위해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을 가져온 것 뿐이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어려우시더라도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의 미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을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저희 키워드 아시죠?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조금 더 기업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자세하게 파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EG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